안녕하세요. 광화문 초대석 강래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특수부대를 가자지구 남북으로 분리 배치해서 포위하는 작전에 나서면서 이번 전쟁의 키는 특수부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걸까요? 특수전 연구가로 활동 중이신 김성한 글로벌 경제신문 대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 전쟁의 분석에 앞서서 이 특수전 그리고 특수부대라고 하는 것과 인연을 맺으신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로 알려주세요. 무슨 전문가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네. 그 돌아가신 선친이랄까 또 작은 아버님 등등해서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쪽에 나름대로 어떤 일조를 하신 분들이고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거는 언론계에 들어오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걸프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이제 침공하면서 비롯된 전쟁에서 1, 2차 걸프전이 있었는데 그 걸프전의 어떤 가장 큰 양상 중에 하나가 특징은 이제 첨단전, 정보전, 네. 과학전, 특수전 쪽이었는데 거기서 그 특수부대가 상당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국제뉴스 외신을 주로 다뤘었는데 이 특수부대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뉴스는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그 발족이 됐고 언제 발족이 됐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또 어떤 전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네, 독학을 하셨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영상 속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맞붙거나 무기를 통해서 싸우거나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이런 것들인데 인간으로 특수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잘 안 알려졌던 거군요. 네, 그 지금은 뭐 인터넷이 워낙 이제 발달이 네. 돼갖고 거의 실시간으로 아마 정보를 네. 공유할 수가 있고 팩트가 파인딩 될 수 있는데요. 한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정보 특히 특정 분야, 특수전이랄까 정보전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 서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해외 서적에 의존했는데 뭐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제가 좀 집요하게 해외 출장 특히 영비권으로 가시는 우리 동료들한테 때를 써가면서 제가 이 책을 구해달라 그러고 또 심지어 제가 출장을 가면은 이탈을 해서 주로 서점에 가서 제가 그 관련 서적을 찾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얼추 한 300여 권의 책을 관련 자료를 갖게 됐을 거예요.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현직 그 특수부대원들을 만나서 소개를 받아서 뭐 무작정 가서 좀 사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이야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클릭이나 엔터 한 번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시절이지만 동료들한테 때를 쓰시기도 하고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이 서적을 구해서 공부를 하셔가면서 이 분야를 파신 건데 말 그대로 깊이 파신 만큼 아주 고퀄리티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특수부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은 그 강철 부대라고 해서 예능도 있고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이 특수부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요. 일반 사병과 어떻게 뭐 선발 과정부터 다른 것인지 또 정예부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특수부대는 글자 그대로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전이라고 하면 참 저희들 굉장히 막연한데요. 보통 우리가 특수전이라 그러면 관련 영상과 이런 영화 같은데 드라마를 보면은 인질 구출이라든지 그죠? 어떤 주요 상대방의 주요 인사들의 그 적지휘관이랄지 또 정치 지도자랄지 이런 어떤 그런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를 제거하는 이런 쪽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전이라는 거는 그 재래전과는 완전히 그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서 무기로 싸우는 그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뭐 다르다. 보통 정규전이라 그러죠. 그 정규전을 영어로 그 regular라 그러죠. 정규. 반대로 이는 비정규전입니다. irregular warfare라 그러는데 맥가이버라고 아시죠? 네. 맥가이버는 그때그때 그 환경에 처하면은 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온갖 걸 자기가 기질 발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특수전의 영역이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일단은 가장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주로 인용을 하는 그 미국 특수전 교보문을 보면요. 특수전 크게 이제 그 건물, 인사 아니면 이런 직접 가서 이제 파괴하고 분쇄하고 또 제거하는 그 임무를 다이렉트 액션, 즉 직접 타격이라 그러고요. 그게 임무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흔히 말해서 인질 구출로 통칭되는 대테러전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치안이 불안하다든가 뭐 아니면 좀 정정이 불안한 우리 우방에 대해서 저희 어떤 특수전 관련 교관들을 파견해서 치안 유지랄까 군사 네. 활동을 네. 원활히 할 수 있는 FID라 그러는데 외국 내부 방어라는 그게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글자가 들어 이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비정규전인데요. 네. 게릴라전이라는 거는 왜 할까요? 제가 어디 여쭤볼게요. 저는 상대방을 좀 피곤하게 하는 건 맞아요.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 특정 가상적이라 네. 그러죠. 가상적을 저희가 분쇄하기 위해서는 뭐 탱크라든지 또 항공기라든지 군함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은 네. 뭐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그 대규모 어떤 그런 전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소수의 엘리트 부대를 적진에 침투시켜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중에 반정부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반정부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적개심을 고취시킵니다. 저 나쁜 지금 정권이 니들을 괴롭히지 않느냐? 그래 고취시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붕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정권을 우리가 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훈련을 좀 시켜서 우리 무기를 좀 주세요. 이럴 때 이제 이 파견된 특수전 요원들이 티처로 네. 교사로서 네.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작전을 뒤에서 배후에서 지휘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게릴라 활동이고요. 예. 굉장히 그러면 고도로 훈련된 그렇죠. 그런 군사력들이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네, 네. 하마스가 생각보다 그 초기에 들어갔을 때 네. 굉장히 세력이 무참했고 무서웠고요. 네, 네. 또 하마스의 지하 땅굴이 막 알려져 있었는데 그 얼기설기 설켜 있고 엄청 길다고 알려지면서 이걸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인가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수부대가 역할이 좀 하고 네, 있다고 그 나중에 좀 들었어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특수부대하고 네. 그 정예부대하고 즉 엘리트보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그럼 그거 먼저 얘기해.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해병대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요. 또 공수부대인데 한국에서는 공수부대가 특수부대입니다. 네. 하지만 해병대는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그 다 정예부대, 엘리트 부대라고 그러는데요. 특수부대라는 글자 그대로 특수부대라는 걸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용어는 특수작전부대입니다. 또는 특작부대 줄여서 또는 그래서 통칭 이제 특수부대라 그러는데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Special Operations Forces나 유닛 글자 그대로 특수작전 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줄여서 특수부대라 그러는데요. 특수부대는 글자 그대로 특수전 즉 아까 설명드린 대테러전이랄지 또 직접 타격이랄지 게릴라전이랄지 또 정보전이랄지 또 뭐 이런 심리전 이런 거를 수행하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고도의 훈련을 거친 부대가 특수부대고요. 네. 정예부대는 이런 특수 훈련을 받지 않고 특정 목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주로 타격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차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점은 뭐냐 그러면 특수부대는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기능을 갖춘 부대고 정예부대는 여러 병사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은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대를 이렇게 정예부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게 상당수 사람들이 그 해병대도 특수부대다 아니다 갖고 논란이 많은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해병대는 특수부대가 아니고 정예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오히려 조금 더 고강도의 훈련과 특화된 훈련들을 좀 많이 맞습니다. 받는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진행자님 옛날 학원 다녀보셨죠? 네. 1타 강사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네. 2타 강사, 그죠? 3타 강사. 네. 좀 그런 표현이 좀 모르겠습니다.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특수부대는 고난도의 어떤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훈련과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습득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그린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국군 특전단인데 미국의 특수부대였던 대명사 계획인데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 양성되기 위해서는 통상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오랜 네네. 시간. 그러니까 네. 그 그린베레의 그 병사 요원 한 명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티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릴라전을 즉 배후에 침투해서 현지 그 주민들을 규합을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반정부 어떤 그 정서를 네. 고취시키고 또 그들에게 또 훈련을 시키고 각진을 지휘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길죠. 네. 근데 정예 부대는 미안합니다. 해병대나 일반 연어 그 공정 부대는 이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 네.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과 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 이제 정예부대와 이제 특수부대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이제 얘기 나중에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네. 이스라엘 특수부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마스 땅굴, 하마스의 전략을 타파하기 위해서 네, 네. 이스라엘에서 특수부대를 내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땅굴전입니다. 네. 터널전이죠. 네. 흔히 볼 적에는 굉장히 좁은 가자라는 어떤 그런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데 그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얼추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뭐 어려운 게 있겠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네. 길이가 짧게는 네. 500km, 뭐 길게는 800km 정도로 추산되고요. 또 그리고 깊이가 지하 7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제대로 쉽게 말해서 네. 스마트폰이 안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떤 대규모 그러니까 첨단 장비를 투입하려고 해도 아시다시피 들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그 힘든 그 고난도였던 그런 네. 전쟁이죠. 네. 더구나 또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큰 또 다른 걸림돌은 인질이 200명 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마냥 파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하냐 그러면 하나, 즉 네. 살라미 전술을 그러죠. 네. 우리가 치즈를 얇게 네. 하는 어떤 하나씩 격파해갖고 하나씩 파괴하는 그런 어떤 살라미 전술을 구가하고요. 그 살라미 전술에 가장 특화된 부대가 역시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수부대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밖에서는 뭐 전차, 탱크라든지 네. 다른 기갑이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또 심지어는 해상의 어떤 함정까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작전은 땅굴전에 투입되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네. 즉 살라미 전술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땅굴을 발견하고 또 tam지하고 땅굴에 설치된 즉 장애물, 부비 트랩이랄까 네. 폭발물을 네. 뭐 제거하고 하고 또 네. 거기에 얽혀 있는 하마스 대원들과의 교전을 하고 제거하는 그런 임무는 역시 특화된 특수부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이 특수부대를 오랜 기간 좀 양성을 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제가 아는 종류는 한 4개의 종류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야할롬이라고 하는 네, 특수부대가 땅굴에 특화돼 있다. 이거 네타냐후 총리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얄롬이라는 자체가 글자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가장 네. 좋아하는 기검적인 다이아몬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 귀중하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 이 부대는 95년도에 발족된 걸 알려졌습니다. 95년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또 기능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야알론 같은 경우는 공병 특수부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 공병이라면 보통 우리가 트럭도 있고 불도저도 있고 굴착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공병 부대에 있는 특수부대가 바로 야알롬이고요. 야알롬은 그 땅굴전의 그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일단 95년도에 발족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물 설치를 통한 파괴, 주로 이제 ID라 그러는데 급조폭탄,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발탄 제거를 하고 90년도 말부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통하는 이제 남부 지역을 사실상 봉쇄를 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굉장히 어떤 이런 식량뿐만 아니라 특히 무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땅굴을 팠거든요.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루트라 그러는 건데 그런 어떤 밀수 터널
늘 어떤 그런 탐지하고 수색하고 또 파괴하고 또 심지어는 화생방 물질을 또 탐지하고 네. 이런 특화된 부대고요. 특히 그냥 우리 일반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전투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군견을 갖고 다니고요. 네. 탐지도 잘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찾아내고 찾아내고 폭파도 하고 네. 또 군경과 함께 같이 작전도 합니다. 전투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얄롬의 경우에는 특히 땅굴이라는 건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겁을 먹지 않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어느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겁먹지 않고 즉시 사격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고 교전할 수 있는 능력과 갖추고 있고 그 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럼 사무르는요? 사무르라는 조직도 있던데요. 네, 사무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별개 부대가 아니고요. 얄롬이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제대, 즉 네. 한 일개 대대 정도의 병력이면 사알롬이라는 부대는 하나의 그 밑에 있는 소대나 중대급 정도 되는 또 다른 그러니까 꼬마 팀이야. 꼬마 얄롬인데요. 네. 이 친구들이 가장 큰 특징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글자가 이 친구들이야말로 제대로 땅굴 탐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르 중에 특히 이거는 이제 아까 얄롬은 보통 군견을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죠? 이 사무르는 그 스로봇이라는 정찰용 로봇을 갖고 다닙니다. 네. 로봇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먼저 이제 들어가서 그 땅굴 오신다는 곳에 이제 상황을 보고 네. 또 탐지하고 AI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그 땅굴의 모든 영상과 소리, 음향 모든 걸 다 피드백하지 않습니까? 네. 전송하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땅굴 내에 있는 내부 물체의 움직임이나 또 사람을 감지하고 알려주면 이제 로봇들이 일단 1차 정찰을 마치면 이제 얄롬이 군경과 함께 들어가고 그러니까 얄롬이 전방부대네요. 네네. 얄롬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네. 있게끔 먼저 들어가서 도와주는 일종의 수색대, 정찰대 역할을 하는 네. 게 사무르로 보시면 한 돼요. 묶음으로 보면 돼요. 네네. 같은 부대인데 네. 같은 얄롬 패밀리인데 우리 같으면 한 둘째나 셋째 정도 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나 네. 딸입니다. 먼저 네. 가서 찾아내고 네, 그럼 맞습니다. 작전 수행을 예, 야외로 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네, 사실은 땅굴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게 탐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부비 트랩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것을 대비할 수도 있지만 네, 네. 혹시나 모를 그 안에 있을 인질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를 파괴를 해버리면 인명 피해가 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질 구출을 위한 또 특수부대도 따로 있나요? 인질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처럼 땅굴에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항공기, 여객기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뭐 그 선박에 있을 수가 네. 있고 그죠? 차량에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스라엘은 크게는 그 인질 구출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사이렛 메트칼이라고. 네. 그 사이렛 메트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아테트 13이라는 그러니까 사이렛 메트칼은 육군 소속이고요. 네. 엄격히 말하면은 네. 이제 사이아테트 13은 해군입니다. 네, 사이레트 메티칼 같은 경우에는 그 20세기 최대 인질 구출 작전이란 작전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네. 걸로 좀 알려져 있는 네. 부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데요. 혹시 엔테베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객기. 네. 그것을 수행했던 장본인이가 저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렛 메트칼이라고 그 사이렛 메트칼은 네. 그 앞에 있는 사이렛이라는 거는 정찰대, 수색대 이런 뜻입니다.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렛 메트칼은 1957년도에 발족이 됐는데요. 흔히 말해서 서방의 그 특수부대의 원조는 어디일까요? 미국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의 SAS라 그래서 네. 스페셜 에어 서비스, 즉 번역하면 영국의 공수특전단인데요. 영국 육군의 공수특전단, 즉 SAS가 모든 특수부대, 특히 인질구출의 원조입니다. 네. 서방 진영 특수부대의 어머니 모체인 영국 SAS를 본따갖고 1957년도에 만든 부대가 네. 사이렌 메트칼이고요. 이 부대는 원래 전략 정보입니다. 전술 정보가 아니라 뭐냐면 예를 들면 아랍권, 이집트나 시리아 이쪽에서 우리를 침공하려 그런다. 그러면 이제
보면 국가 단위 어떤 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적진의 그 배후에 침투해서 전략 정보를 입수하고 공군기지 네. 또 이런 어떤 주요한 군사 시설물들을 파괴하고 군 지휘관이나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네. 부대고요. 네.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유명한 거는 76년도 7월 3일 날그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있었던 엔테베 그 작전인데요. 네. 그러면 엔테베 작전이 네. 어떻게 그 생겨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제 그 한 일주일 전에 작전 일주일 전에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을 이륙해서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저기 중간 기착지인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네. 이제 중앙 기착지이기 때문에 또 내려갖고 내릴 사람 내리고 또 다른 사람 승객이 타고 이제 우리가 환승이겠죠, 네, 그죠? 뭐 네. 그런 개념 뭐 탔던 환승객들 중에 테러범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게릴라 2명, 또 그들을 동조하는 또 독일의 적군파 2명, 그래서 네. 4명이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납치를 했습니다. 여객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네, 타고 있었겠네요. 260명 정도 기장까지 네. 포함해서 260명 정도 탑승을 네.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협상이 결렬되다 어디 갔냐면은 이제 우간다로 아프리카 우간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이제 인질 구출과 이런 외교 협상이 결렬되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무력을 통한 어떤 그런 그 인질 구출밖에 없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작전 개시 불과 몇 시간 전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이렌 메트카를 세대 수송 C-130 수송기에 태워서 엔테베 공항을 기습을 했습니다. 네. 투입부터 탈출할 때까지 네. 53분밖에 안 걸렸어요. 53분. 네, 그리고 인질 구출은 딱 1분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협상보다 더 낫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 여객기를 통한 인질 구출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전설적인 이 모델 사례가 바로 엔테베 구출 작전이고요. 네. 재밌는 거는 현재 지금 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형제도 이 작전에 참가를 했는데요. 네. 그 형이 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이 작전이 굉장히 그 가족으로도 봐서 자기 가족으로 봐도 가족의 어떤 비극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엔테베 작전이 인구 해제되는 거는 그만큼 정광석화처럼 번개처럼 번개처럼 이제 성공적으로 네. 인질 구출을 하고 네. 적을 제압을 하고 심지어는 저기 우간다의 당시 그 이디아민 대통령조차 오케이 우리가 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뭐 그 콧대 높은 소련 그 당시 소련이랄지 이런 영국 이런 쪽에서도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네. 이런 어떤 그런 모범적인 사례였어요. 네. 그리고 사이테드 13이라는 부대도 네, 네. 있더라고요. 역시나 아까 해군이라고 설명해 네, 주셨던 네,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역할, 인질 구출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하는 팀인가요? 사이렌 메트칼은 네. 미국의 그 우리가 보통 그 JS-5라는 합동 특수 사령부가 있는데요. 이제 흔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질 구출하는 네. 부대인데 거기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델타 포스라 그래서 영화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빈 라덴을 잡은 미국의 네. 네이비실 6팀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자, 사이렌 메트칼은 미국의 델타 포스와 같은 뭐 유사하고요. 네. 또 사이에트 13은 미 해군의 어떤 그 네이비 실팀 6, 즉 대버그루라는데 여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상과 해상에 특화된 부대로 특화- 네, 구분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네. 그 흥미로운 거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요. 네. 이 사이렌 메트칼 부대에서 12년 근무를 했고요. 또 요아브 지금 갈란트 그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 사이트 13에서 또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 출신이네요.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둘 다 한 총리는
사이레트 메트칼, 네. 또 국방장관은 사이트 13. 네. 여기서 잔뼈가 굵은 네. 베테랑들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이제 특수부대가 운용되는지 잘 알고 있는 네,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금 네, 네. 수장이고 네, 네. 전쟁을 이끌고 있다, 총사령을 하고 네, 있다라고 네, 보면 네.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특수부대가 작전을 수행을 하려면 네, 네.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오고 네. 요즘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정보가 중요한데 저희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알기로도 이스라엘 정보 수집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베트와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다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그 정보기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유명한 모사드는 미국 CIA를 보시면 됩니다. 대외 활동, 외국 네. 대외 공작을 주로 하는 거고요. 신베트는 뭐 보안 총국 즉 미국 FBI 아시죠? 네. 국내. 네. 국내. 네. 네. 그리고 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만이요? 예, 네. AMAN 아만이라는 이거는 군 정보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국군 정보사령부라든지 예전에 어떤 방첩사령부, 지금 방첩사령부라든지 미국의 DIA 국방정보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모사드하고 신베트인데요. 원칙은 모사드는 대외, 네. 해외 공작. 또 신베트는 저기 이제 국내 그 보안이랄까 방첩 활동을 주로 하는데 이번 전쟁 어디서 발생했나요? 해외에서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네. 국내에서. 그러니까 신베트가 주도권을 가진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를 하자면 모사드는 CIA, 네. 신베트는 FBI, 아마는 이제 DIA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 우리한테 가장 아까 말씀드린 가장 이제 그 익숙한 정보기관이 역시 모사드. 모사드잖아요. 네. 그죠? 영화도 많이 나왔고 네. 또 드라마 상당수 드라마가 네. 모사드 요원들이 네. 했던 활약상을 뭐 배경을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모사드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인력이 얼마 정도 될 줄 아세요? 얼마 정도 되나요? 그래서 네. 정보기관 다 이렇게 사실 정보기관은 뭐다 이렇게 좀 역정보를 많이 흘립니다. 네. 왜냐하면 적을 기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의무인데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규모인데요. 한국보다 적습니다. 예를 한국이 어느 정도? 아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 그러니까 뭐 1,200명 맥시멈으로 본다 그러면요. 네. 최대한. 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있잖아요. 네. 그죠?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네.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그 미국과 영국이랄까 뭐 이런 어떤 선진국은 물론이고 웬만한 아랍권에서도 특히 실제적으로 경제권 물론이고 언론, 가지고 있죠. 네. 정치 막강한 권력 갖고 있잖아요. 다 유태인 네. 그거 다 이제 모사드 협력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서 특히 이제 한 사야남이라고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공작원이죠. 네.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네. 사야남이 일단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가 지금 전 세계 포진해 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모사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네. 보지 정보기관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의 어떤 네. 기획자죠, 플래너죠. 네. 네. 아니면 코디네이터, 조정관 역할을 하면서 정보관 즉 아요라 그러는데 인터넷 오피스 그러니까 공작관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공작관은 정보기관 소속이고 협력자들일까 공작원들은 일종의 그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에이전트라 그러죠. 네. 공작원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간첩이라 그러는데 단기 공작원 에이전트가 그러는데 그런 에이전트들이 뭐 전 세계 몇 명인지 모르는데 뭐 적극적인 에이전트가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된다고 추산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전문가시니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했을 때 하마스가 기습 공격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니 이렇게 대단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이 예. 속수무책이었다. 네, 전문가시니까 왜 이렇게 뚫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보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좀 무시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후자 쪽인데요. 네. 자만심입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면 뭐가 됩니까? 안일하지. 네. 나태해지고 안일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그런 타성. 네. 그러니까 모사드랄까 신베트 아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또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그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이 좀 있었습니다. 막 큽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법원까지 무력화시키는 뭐 이런 어떤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다 그 반네타냐후 어떤 그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어떻게 삼권 분립이 있는데 어떻게 법원의 어떤 권위와 법원의 어떤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려 그래서 네. 가장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보다 근원적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심과 오만, 즉 내부적인 원인이 더 네.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판 9.11 사태 또 이스라엘판 진주만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첫날 뭐 진짜 철통 같은 어떤 그런 국경 방위 시스템이 뚫려버리고요. 특히 또 아이언돔이라고 어떤 그런 미사일 요격망 그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력화되는 네.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이런 정부 실책은 바로 지금까지 성공에 도취하는 자만심, 이에 따른 무사한 일, 오판,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네. 봅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이스라엘 어떤 그런 아만 즉 이스라엘 군 정부 수장을 거친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고 있었다. 그냥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잠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주의를 추종하는 하마스의 본질을 전혀 깰 생각은 안 하고 네. 오히려 걔들이 겁을 먹었으니까 우리를 감히 칠 수 있겠어. 이런 안일한 판단과 오판 네. 또 그런 자세 그 와중에 때 생겨버리는 어떤 발생한 이스라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스캔들 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됐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4차 중동 전쟁 초기와 똑같은 지금 73년도 제 4차 중동 전쟁과 똑같은 지금 우를 범했습니다. 네. 50년 만에 무슨 네. 이야기냐? 안일한 거죠. 심지어는 이집트 정보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큰 사건이 터질 거다. 네. 조만간 네. 좀 눈여기 지켜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니네들이 뭐 알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네. 하나 큰 교훈 네. 사례입니다. 네. 예, 예. 결국에는 기강이 해이해졌죠. 예, 맞습니다. 해이해져서 예, 예.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많은 민간인 피해로 이게 번졌으니 네, 네. 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기강이 해이해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좀 보여준 것 같다. 네, 정확한 라고, 지적이십니다. 정리를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모사트와 신베트가 이제는 이 전쟁에서 움직여야 할 것 네, 네. 같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많이 움직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마스 주요 대원 암살하는 또 특수작전 펼치는 부대도 또 따로 있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이제 우리 언론이 네. 좀 이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거의 대다수 전 네. 세계 대다수 정보기관은 자체적인 어떤 이런 특수 공작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네. 닌자 부대를 닌자 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특수부대 일단 특수부대한테 하청 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속 정확 그리고 신뢰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안 관계도 있고요. 그렇죠. 자, 네. 제가 어떤 타겟을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어떤 결제시키면서 승인 절차를 겪으면 벌써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 정보가 전혀 엉뚱한 네. 쪽으로 그냥 뭐 당장 폭탄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언제 그러면 그거를 개통적 채널을 밟아갖고 승인받아서 그럼 벌써 늦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네.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런 추적, 탐지, 네. 제거까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그 닌자 포스를 네. 닌자 팀을 각 정보기관들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로 조직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들은요 수시로 명칭을 바뀌고 조직을 해체했다가 또 새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닐리라고 이런 부대가 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언론에서 알기 그러니까 뭐 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네. 그 다음 날은 또
로즈라고도 할 수 있고 메리라도 할 수 있고 카멜레온이네요. 예, 왜냐면은 이 정보기관 네. 자체가 굉장히 민첩해야 되고 순간순간에 그짝그짝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기민하게 네.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네. 그게 또 대처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정보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보가 과연 옳은 정보인지 역정보인지 판단하고, 네. 분석하고 검증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그럼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정제 그러니까 어떤 자 첩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루머죠. 네. 카드라 이런 네. 어떤 그게 그 첩보고 그 첩보 그 루머 다양한 루머 속에서 그거를 정보라는 걸 추출해냅니다. 좀 정제된 네. 거를 그걸 다시 그러면은 그 정보를 옳은 정보냐 아니면 상대방에서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린 거냐 또 그걸 검증하고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엑기스라 그러죠. 네. 안에 정수. 핵심. 핵심 코어죠. 네. 코어 정보를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국가 지도자들에게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아니면 이런 관계 부서 수장들의 소위 그 political leadership 정치 지도청에다가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됩니까? 네. 그 정치 지도자들이 결심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네. 판단 근거로 주는 것이 네. 핵심 기관의 정보기관의 핵심이고요. 네. 이번 경우에는 아마 일단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을 배후에서 조종했고 지휘했던 지도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추적, 탐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뭐 제거 네. 이런 임무까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기관이 정보를 모아서 지도자들한테 전달을 하면 판단을 해서 특수부대에게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리는 거는 지도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네, 그런 프로세스를 네. 거치는데요. 어디 건설이라고 우리가 네. 어떤 건설 회사라고 하나 우리가 상정을 해보면요, 가정을 해보면 정보기관은 기획자입니다. 원청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원청업체라고 하면 이제 시행사라 그러죠. 어떤 이게 종로지 않습니까? 네. 수송동인데 그럼 수송동 쪽에 우리가 20정짜리 건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럼 땅이 몇 평이 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여러 빌딩들 건물과 어떻게 차별을 시키느냐 온갖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기획을 해서 그렇죠 시행 플래닝을 하는 거죠. 기획을 하고 그럼 이거를 어떤 건설사가 가장 잘할까? 네. 잘 지을까? 네. 그 시공이라 그러죠. 그렇죠. 시공사가 바로 특수부대. 그러니까 원청업체는 그러니까 이제 쉽네요. 네. 그런 원청은 정보기관. 네. 시공하는 하청업 사실상 시공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는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가장 빠를 겁니다. 네. 물론 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유기적으로 네, 같이 네, 네. 협력을 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을 해 나가고 네,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특수부대 이야기만 했었는데 아까 각 나라마다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하마스 역시도 네.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누크바라는 최정예 특수부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르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쿠바라는 아까 하마스판 사이에트 13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마스판 네이비실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그런 미션이고요. 누크바의 대원들이 이번에 왜 그럼 갑자기 주목을 받았느냐? 10월 7일 날 개전 네. 첫날 네. 락 페스티벌 공연장이었나요? 네. 음악 축제장이요. 축제장이었죠. 거기에서 사람들 무차별하게 사살하고 뭐 심지어는 어린이까지 참수하고 그 도피해 있는 집에 따라가서 수류탄을 투척해서 폭파시키고 한 가장 핵심 요원들이 누크바입니다. 가장 잔혹하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눈에 불을 켜고 얘네들 응징하겠다는 건 바로 이 부대입니다. 자, 이 부대의 요원들은요. 거의 100%가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요? 네네. 네.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 부모가 어부, 네. 고기잡이
지중해랄까 네. 갈릴리랄까 이쪽에서 고기잡이 하는 자제들입니다. 18살, 20살 정도 된 네. 애들인데요. 이슬람 쪽은 죽음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오히려 얘네들은 미화시키고요. 자, 그러면은 누쿠바르는 어떻게 일단은 거의 100%가 거의 모두 다가 어부 출신들, 어부 가정에서 네. 충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다와 굉장히 네, 네. 밀접하겠네요. 네. 네. 근데 바다만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초봉, 즉 그 월급이요. 그 여느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5배에서 6배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돈을 많이 주니까 네, 돈을 많이 줍니다. 줘서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군요. 한 10만 네.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네.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월 평균 그 소득 수준인데요. 뭐 작게는 55만 원, 많게는 한 8, 90만 원까지 받는 게 누쿠바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뭐 자기 몸 하나를 희생을 해서 가난한 가족을 보살필 수가 있고 또 희생된 누쿠바르 대원들을 위해서 하마스가 끝까지 책임지는 네. 뭐 이런 어떤 그런 일종의 그 보상 제도가 철저합니다. 잘 돼 네,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데요. 네. 역시 이 친구들은 해상에 특화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아시다시피 바다하고는 익숙했던 네.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 일단 수영은 거의 귀재고요. 뭐 심지어 잠수 또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떤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항만을 기습해서 네. 또 이스라엘 해군 함정을 폭파시키고 심지어는 이번 개전 초기에도 고무 그러니까 이 시속 한 100km 정도가 넘는 새벽 4시에 고속 그 고무보트에 분성을 해서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자 지구 남부에서 저기 해안을 통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뭐 아까 같은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군의 허를 찌른 네. 그런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해군력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군이라고 그러지만은 네.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판 그러니까 하마스판 네이비실을 보시면 네, 네이비실이 해상만 하는 게 해상,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육상에서도 하고 네. 공중도 하고 이번에 보면은 행글라이딩 네. 파라글라이딩 보드 네. 있죠. 네. 이 친구들이. 아, 그럼 다방면에 굉장히 다방면에 다 네, 어떤 그런, 다 예, 예. 갖추고 있고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주다 보니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고 죽음을 그런, 불사하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 오히려 죽음은 이스라엘에서는 네. 미화를 하거든요. 네, 숨겼다 그러죠. 네, 그런 네, 그 네. 하마스의 특수 정예 부대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수부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굴도 폭파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전쟁의 양상이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문가로서 예측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전쟁은 온갖 변수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그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다 보면 국제 여론도 끓고요. 네. 아까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정보기관 중에서 모사드의 경우는 해외 언론 공작도 많이 합니다. 무슨 네. 이야기냐면은 하마스의 어떤 잔혹상을 많이 크게 부각시키고 네. 반대로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해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공작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더구나 또 아시다시피 그 세계 유수였던 언론사들은 다 유태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제 어떤거나 이스라엘 뭐 친이스라엘 정서가 나는 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쟁은 일단 땅굴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하마스가 와야 돼 갖고 붕괴된다 할지라도 하마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한 또 다른 세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막 당장 그 시리아라든지 네. 그죠? 이란이랄지 네. 이란의 어떤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 또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또 네.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게 네. 이제 확전이 되고요. 네. 또 지금 이 전쟁 이전에 어느 전쟁이 가장 관심을 가졌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전쟁이었죠. 벌써 네. 18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1년 7개월
1년, 1년 8개월이죠. 1년 8개월 됐습니다. 20개월 되죠. 1년 8개월인데 아니 러시아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지원이 이스라엘 쪽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그렇죠. 예,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변수가 많고요. 그래서 또 그 러시아가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네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어떤 이스라엘보다는 아랍권과 동맹이랄까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굳이 꼭 그 무기랄까 이런 하드웨어적인 보다는 어떤 세계 그 여론을 좀 하마스 쪽에 어떤 그런 좀 유리하게끔 네. 한다든지 네. 흔히 말해서 어떤 인권 단체들을 동원해서 뭐 전쟁의 어떤 그런 잔혹성을 또 부각시켜 갖고 결국 어떤 전쟁 수행능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의 교전 상황을 보면서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네.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예측을 못합니다. 네. 예,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네. 네.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네. 전쟁 양상 중에서도 이 특수부대가 투입이 돼서 이제 어떻게 양상이 진행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상세하게. 잠깐만, 근데 네. 예, 먼저. 네. 근데 특수부대의 그를 동원한 그러니까 전투는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서지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외과적 수술, 즉 특정 목표를 타격을 하고 네. 제거하는 쪽에는 특수부대가 특화되어 있지만은 네. 그 전쟁이라는 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꼭 특정 국반에 의부 이해관계가 예, 있죠. 지구촌 네. 전체가 움직이는 네. 건데 온갖 변수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특수부대가 이번 전쟁에서 주역인 거는 맞지만은 특수부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네.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네. 강조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특수부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광화문 초대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한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